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요. 저번에 며칠이었죠? 4월 언제쯤이었는데 그때 분명히 녹화를 했었는데 소리가 안 들렸다 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날 좀 제가 귀찮아가지고 계산을 건너뛴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몇 개는 제대로 해보면서 다시 짚어보는 거니까 아마 저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겠죠? 그러니까 봤어도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인트로부터 해봅시다. 어떤 예를 들어서 F가 있어요. 실수에서 실수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D, DX, F 얘가 A의 F 뭐 X라고 할까요? 그것이 AF X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거의 해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미분방정식을 수강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제 기억상으로는 칼큘러스 1에서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가 어떻게 되냐면 fx가 c2의 ax로 나왔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기에 a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기가 바뀌고 이 c라는 것은 초기 값에 따라 바뀌었던 그런 상수로서 존재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수함수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a에 복수수가 들어간다면은 얘는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나 사인 코사인까지도 전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함수로서 작동을 하거든요. 뭘 말하고 싶냐면 이러한 꼴의 방정식이 굉장히 수학에서는 좋은 꼴이에요. 좋은 형태예요, 굉장히. 그래서 예전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게 있는데 물론 그때 시험 문제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미분을 하는 거는 마치 행렬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기억나나요? 적분도 마찬가지고 미분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어떠한 또 x나 x제곱이나 이런 곱하는 거는 행렬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마치 a라고 표현한다면 a fx가 스몰 a의 fx 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a는 행렬이고 이거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꼴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해볼 겁니다. 이런 꼴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풀기 쉬운 꼴이고 좋은 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정의부터 드려볼게요. 정의가 이제 아이겐 뭐뭐뭐가 나올 거거든요. 이 아이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유래요. 왜 고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겐은 우리말로 하면 고유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벡터, 밸류, 나중 되면은 펑션도 올 수 있고요. 물론 오늘 할 건 이 두 가지이긴 합니다만 펑션도 되고 그리고 그런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에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겐 뒤에는 굉장히 여러 개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꼴이냐면 AX가 람다 X 여기서 A는 행렬이고요. 여기서 람다는 실수 혹은 뭐 복소수 안에 있는 어떤 값입니다. X는 벡터고요. 이때 우리는 A를 A가 아니라 X를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요. 뭐의 아이겐 벡터냐면 A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요.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구해지는 값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봐야겠죠? 그걸 하기 전에 하나씩을 써봅시다. ax 마이너스 람다 x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a는 행렬이고 람다는 상수니까요. 마치 이걸 보면 x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덴티티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 람다 i라는 거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i의 x는 0이라는 식을 얻게 돼요. 이때 여기 x는요 0이 될 수 없어요. 0벡터가 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0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이겐 벡터는 이런 꼴을 만족하는 어떤 벡터이자 0벡터가 아닌 거를 아이겐 벡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x가 0이 아닌데 이게 전체가 0이 되려면 앞에 거가 0이어야 되겠죠. 앞에 거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이란 꼴이 돼요. 다시 말해서 a는 처음에 주어졌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꼴을 조사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람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a가 1, 1, 1, 1인 경우 살펴봅시다. 이때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를 살펴보면 1 마이너스 람다 1, 1, 1 마이너스 람다 이거 하면은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풀마 1에서 0 되겠죠? 얘가 0 따라서 람다는 2 혹은 람다는 0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n개 컬럼이 있는 n 곱하기 n 행렬 A에서는요 아이겐밸류가 n개 나옵니다. 물론 그 n개 중에요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어떤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n 곱하기 n짜리 행렬에는 아이겐밸류가 n개가 있는데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등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n 곱하기 n짜리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n개가 있냐면요.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는 전개해 보면 a11 마이너스 람다 그다음 a12 13 1n이 있고요. a22 마이너스 람다 a에 nn 마이너스 람다 있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은 람다 n승 모모의 람다에 대한 n차식이 나옵니다. 맞나요? 얘가 0꼴이니까 람다는 총 n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웠네요. 아까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를 구했으면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아이겐 벡터는 하나의 아이겐 밸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겐 밸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아이겐 밸류 2개 있었죠. 첫 번째 아이겐 밸류는 2였죠. 이때 1, 1, 1, 1에 아이겐 벡터 얘를요 x1, y1이라 해봅시다. x1, y1
얘가 2 곱하기 x1 y1이 되겠죠? 이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했었던 ax는 람다 x의 식입니다. 그럼 전개해 봅시다. x1 더하기 y1은 2y1이고요. x1 더하기 y1은 2x1이네요. 얻을 수 있는 결론은 x1은 y1이다. 따라서 v1이라는 것은 x1 곱하기 1, 1인데요. 우린 여기서 얘를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v1 아이겐 벡터는 1, 1이 됩니다. 이해했나요? 두 번째, 아이겐 밸류 두 번째는 0이었죠? 이때 v2를 그려봅시다. 얘도 x2, y2로 두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1, 1, 1, 1에 x2, y2는 0 곱하기 x2, y2. 얘 풀어보시면요. x2는 마이너스 y2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1이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1, 1이 될 수도 있고요. 1,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이상하게 나는 2배를 하고 싶다. 또 2 마이너스 2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크기가 1인 거를 아이겐 벡터로 취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써요. 이건 뭐 거의 안 쓰고요. 자, 여기까지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정의였어요.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왜 이런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어머나, 태블릿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이러면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가요 1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람다 6 마이너스 람다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다이아고널에 있는 거를 다 곱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 값은 1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람다 6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따라서 람다 1은 1, 람다 2는 4, 람다 3는 6이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람다 2를 6으로 두고 람다 3를 4로 둬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대신 그러면 아이겐 벡터의 순서도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겐 벡터라는 건 아이겐 밸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어로 한다면 이제 아이겐 벡터는 이제 corresponding to 아이겐 밸류인 셈이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의 순서로 바꾸면 아이겐 벡터의 순서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왜 아이겐 시리즈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하면 왜 좋냐 하면은 새로운 디컴포지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간단하게 어떤 디컴포지션 했는지 기억나나요? 이런 거 했었어요. 첫 번째로 PA는 LU다. 이거는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요. 보통 이제 AX는 B꼴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A는 QR분이었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많이 쓰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할게 A는 S 인버스 람다 S 꼴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형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꼴인지 살펴볼게요. A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S하고 람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되겠죠? 람다라는 건요, 아이겐 밸류들을 람다 1부터 람다 n이라고 했을 때 람다 1, 람다 2, 람다 n 이런 식으로 된 게 람다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 v1부터 vn까지가 있겠죠. 그때 v1, v2, vn 이렇게 생긴 거를 S라고 줍니다. 그러면 A는 이렇게 분해가 가능해요. 왜 그런지 볼게요. SA를 살펴봅시다. SA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한 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식 꼴이 되냐면요, AV1, AV2, AVN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V1부터 VN은 전부 다 아이겐 벡터들이라 했었죠? 따라서 이거는 람다 1의 V1, 람다 2의 V2, 람다 n의 VN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람다 S 살펴볼게요. 람다 S도 살펴보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거기에 이걸 곱한 꼴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람다 1 V1, 람다 n VN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SA가요 람다 S가 되어서 양변에 이제 S 인버스를 곱해주면, 만약에 S가 인버터블 하다면 S의 인버스를 곱해줄 수 있겠죠. 그때 A는 S 인버스 람다 S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모든 행렬에 대해서 이런 분해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가끔가다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경우에는 특이 케이스로 조던 노멀 폼이라는 걸 배웁니다. 조던 캐노니컬 폼 혹은 조던 노멀 폼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게 이런 디컴포지션이 불가능한 경우, 저 람다 행렬이 얘는 다 다이아고널에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이아고널에서 한 칸 위에 1 해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람다 행렬과 매우 비슷한데 아주 살짝 다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S 인버스 람다 S 분해를 할 수 있는 꼴인 조던 노멀 폼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교수님마다 하시는 교수님이 있고 안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저희 때는 했는데 제 친구 말 들어보면 작년엔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왜 할까요, 이런 분해를? 정말 좋은 게 있잖아요. 한번 꼴을 살펴볼게요. A가 있어요. 이거 S 인버스 람다 S라고 해봅시다. 이때 A의 제곱은 뭐죠? S 인버스 람다 S에 S 인버스 람다 S 곱하면 이거 아이덴티티죠? 따라서 중간에 생략되고 S 인버스 람다 제곱 S가 됩니다. 여기서 람다 제곱이라는 건 좀 다이아고널에만 있었으니까 람다 1 제곱
람다 2 제곱 람다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쯤 되면 감이 오실 텐데 A의 m승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S 인버스 람다 m승 S, 여기서 람다 m승은 람다 1의 m승, 람다 2의 m승, 람다 n의 m승이 됩니다. 이렇게 매우 쉽게 파워를 계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특징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1111 해봅시다. 이때 람다 1이 2일 때 v1이 1 나왔었고요. 이거 처음 했던 겁니다. 람다 2가 0일 때 v2가 1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람다 행렬은 2, 0이 되고요. S는 1, 1에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람다 1하고 람다 2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똑같이 저렇게 디컴포지션이 될까요? 정답은 된다입니다. 대신 그러면 아이겐 벡터의 순서들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꼴도 가능하고요. 람다가 0, 2, S가 1, 마이너스 1, 1, 1인 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S 인버스까지 구해가지고 저렇게 디컴포지션이 되는지는 직접 계산해보세요.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하라는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하나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응산대는 상당히 계산 위주의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응선대가 누누이 말했지만 중간고사 이전보다 중간고사 이후가 훨씬 더 계산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산량이 많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입니다. 이게 정말 계산량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2 곱하기 2짜리 해가지고 계산량이 적어 보이는데 3 곱하기 3짜리로 가면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계산량이 많고요.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게 계산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S를 구한 다음에 S의 인버스를 구하는 게 또 계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어차피 저 혼자 있으니까 쉬는 건 아니긴 한데 다음에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